안녕하세요.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그 옛날 젊은 시절에 봤던 영화,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1960년대, 70년대 뮤지컬 영화, 영화 평론가들이 뽑은 베스트 3 뮤지컬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특히 뮤지컬 영화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종합예술의 극치입니다. 저는 또 특히 이제 화가니까 영상 화면 내지는 또 시나리오를 좀 쓰니까 영상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캐치해서 여러 번 보기도 하고요. 좋은 영화 같은 경우에 2번, 3번 돈 내고 일부러 가서 봅니다. 그런데 6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베스트 3 그 첫 번째, 여러분 쉘 브루의 우산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저하고 연식이 비슷한 분들은 60년대 1965년에 상영한 쉘 브루의 우산은 불란서 영화예요. 불란서 영화 하면 괜히 우아하고 그냥 로맨틱하고 그냥 예술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쉘 브루의 우산은요, 아주 영화가 최고로 아름답고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연애 이야기가 나서 우리 그 당시 젊은 시절에 아주 그냥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사실은 개봉관에서 못 보고요, 시네마 극장이라고,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종로 광화문에 지금 조선일보 건물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조선일보 건물, 옛날 그 건물의 3층에 있었는데, 어쨌든 쉘 브루의 우산은 프랑스 노르망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불란서 말은 그래요. 노르망디 작전, 2차 대전 영화 있었죠. 노르망디에 있는 작은 해변 도시, 해협 도시에 쉘 브루가 있었습니다. 그 쉘 브루에서 자동차 수리공을 하는 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니노 카스텔루오보, 엄청 잘생겼어요. 뭐 영화 배우니까 잘생겼겠지. 또 여자로서는 이제 그 우산 가게, 쉘 브루의 우산이라고 그랬잖아. 쉘 브루가 그 작은 소도시 이름인데, 거기서 우산 가게를 하는 엄마 밑에서 아르바이트로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우 까트리누 디누브. 아직까지도 그 여자는 뭐 지난번에 봉준호 감독의 그 칸느 영화제 감독상 받을 때 또 그냥 사회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까트리누 드누브 하면은 뭐 불란서 배우 중에 뭐 최고봉은 틀림없고요. 여러분 불란서 배우 중에 또 혹시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또 얘기해 볼게요. 브리지트 바르도, 비비라고 그래가지고 1960년대 그 마릴린 몬로, 그 다음에 CC 클라우디오 카르디날의 이탈리아 배우가 있었죠. 이런 세 여자가 그 당시 확 주름 잡던 시대였는데, 또 소피 마르소라고 이제 우리보다 조금 연식이 좀 안 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고요. 잔느 모로, 이 여자는 또 우리보다 더 오래된 50년대 60년대 초 이때 있었던 그 아주 성격파 배우고, 잔느 모로, 그 다음에 이사벨 아자니, 또 임마누엘 베아르, 이런 여자 배우들이 있었는데, 불란서 배우 하면 역시 그래도 브리지트 바르도하고 까트리누 드누브죠. 까트리누 드누브가 아까 얘기한 기, 그러니까 니노 카스텔루오보와 사랑을 가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우산 가게를 가는 그 엄마가, 까트리누 드누브 엄마가 그러니까 가난한 가난한 청년하고 연애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딴 사람 사귀라 자꾸 그래요. 그렇지만 어디 사랑이 되는 게 그래요? 둘이 눈이 맞고 불꽃이 튕기고 그러면은 그냥 사랑이 익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불란서도 징집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알제리와의 전투가 있었어요. 1950년대인가 60년대 그랬어요.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 그런데 이제 그 징집이 돼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요. 근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 까트리누 드누브하고 기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까트리누 드누브 배에 임신을 이렇게 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으니까 편지가 이제 가끔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또 편지가 끊어지네. 그러니 이 여자가 마음이 변했나, 남자가 그랬는데 또 멋있는 남자가 또 나타나네. 이 수컷들은 꼭 그래요. 그냥 이쁜 것들을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랑하고 이게 맺어지려고 그러는데 편지가 안 오니까 아 나를 잊어먹었는가 보다 하면데 뱃속에 낙이는 커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남자한테 내 아이가 전에 애인의 아이인데 당신이 이해하면 그냥 같이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기라는 청년 니노 카스텔루오보가 제대를 해가지고 쉘부리의 우산집에 가봤더니 우산집 가게는 문 닫고 어디로 이사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가 봐. 우리나라나 불란서나. 근데 이 뮤지컬은, 다른 뮤지컬은 일반 대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말로 하다가 중요한 장면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도 노래로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좀 우습긴 한데 여기에서 화면이 죽여주게 좋습니다. 자, 이제 쉘부리의 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산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2층이나 3층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완전히 미술이에요. 이거는 예술이고 그냥 끝내주게 아름답고, 화면 구성을 그렇게 잘했을 수가 없어. 촬영 감독 누군지 모르지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란서 영화의 아주 그 아름다운 예술적인 이 표현을 최대한대로 잘했고요. 음악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에요. 불란서 샹송으로 하는 음악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매는가 하면, 그 기라는 청년 있잖아요. 니노 카스텔루오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고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까뜨리는 드누브가 와요. 근데 자동차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 있잖아요. 예쁜 여자아이가 인형을 들고 있어. 네 딸 좀 만나볼래? 둘이 이렇게 처음에 만나가지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10년 만에 애인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첫 대면에 반갑다, 잘 있었냐, 그때 사랑했었다, 이런 말은 함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보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네 딸 만나볼래? 그러니까 이 기라는 청년, 그러니까 니노 카스텔루오보가 대답을 안 해요. 자기 시를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읽게 되는데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게 돼요. 그 볼 때 심정이 어떨까요? 그때 이제 마음의 교차, 내지는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참 불꽃 튀기는 영상, 그거를 그냥 표정으로 얘기해요.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다 넣고 자동차를 타고 떠나고, 이 기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안 이루어지고 첫사랑의 아름다운 이별 장면, 또 그 참 애를 태우는 첫사랑의 이야기, 이게 그 쉘부리의 우산의 뮤지컬의 아름다운 영화, 1965년 영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 평론가가 뽑은 뮤지컬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추억의 뮤지컬 베스트 3 그 두 번째,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1978년도니까 이제 아까 쉘브리 우산보다는 조금 뒤에 나온 영화인데 70mm 영화예요. 대한극장에서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멋있어요. 왜? 음악이 죽여주게 멋있어요. 그 영화의 줄리 앤드류스는 사실은 뭐 마릴린 먼로나 아까 얘기한 브리지트 바르도 카트리나 드누브처럼 아주 섹시하거나 아주 그냥 끌어안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그 미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그 수녀님으로 나와요. 수녀님인데 좀 말괄량의 수녀님이죠. 그런데 그 독일군 장교 로버트 와이즈 감독인데요. 크리스토 플리머가 이제 독일군 장교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교의 부인이 돌아가셨고, 아이들이 9명인가 돼요. 9명인데, 뭐, 연년생인 것 같아요. 줄줄이 9명이 되는데, 장군집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군기 있게 가르쳤는가 하면, 모여! 이러면 아침에 딱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점호를 해요. 너! 그럼, 랄랄랄랄랄라!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점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역시 군인 가족이고 군인 아들, 딸이라서 아주 군기가 아주 세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괄량의 수녀 줄리 앤드류스가 이제 그 집에 그 가정교사로 들어가거든요. 아이들을 그 장군이 가르치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대신 가정교사를 들여놨는데 그게 바로 줄리 앤드류스예요. 흘러간 영화 뮤지컬 베스트 3 그 세 번째입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거는 뮤지컬 영화 중에서 아주 금자탑을 이룬 대작이면서도 멋있는 영화예요. 원작은 로미오와 주리엣이에요. 그 셰익스피어의 원작 있잖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원작 로미오와 주리엣은 아마 서구에서 가장 많이 그 제작된 한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같은 소재를 많이 제작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춘향이에요. 춘향이. 무려 16번이나 참 영화로 만들었던 그 영화 내용이 춘향이거든요. 그렇듯이 서양에서는 로미오와 주리엣이 거의 뭐 100번 가까이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여기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요, 그 고전적인 오리지널 로미오와 주리엣이 아니라 그 뉴욕의 이 폴란드계 그 깡패들과 푸에르토리코계 깡패들 간의 싸움을 이야기해요. 그 원래 오리지널은 페트리카의 축제라는 게, 페트리카하고 어디 무슨 가인데 이태리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를 모델로 한 그런 로미오 주리엣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뉴욕의 이제 그 아주 현대화된 이민 가족들의 싸움이에요. 깡패들 있잖아요. 폴란드계의 그 제트단과 그 푸에르토리코의 샤크단의 각기 처자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미오와 주리엣을 이제 바꿔서 만드는 거죠. 리차드 베이머라는 그 참 멋진 청년이 폴란드계 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나탈리 우드가 그 푸에르토리코, 그 중남미, 그러니까 큐바 밑에 있는 그런 그 미국령 섬이죠. 푸에르토리코에 이민 온 그런 그 여자로 나오게 되는데 둘이 사랑을 해요. 근데 원수지간에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차드 베이머가 마지막에 죽고요. 나탈리 우드가 막
울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아름답고 멋진 영화인데 여기에서 지금도 아마 가끔 뉴욕의 극장가에서 뮤지컬로 상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상영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음악과 춤이 너무 멋있어요. 그 오리지널 뮤지컬에는 미국의 참 뒷골목의 사나이들의 그 모습, 또 뒷골목의 그 허름한 여자들의 아름다움, 그거를 잘 표현해 가지고 춤도 요즘에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케이팝에 나오는 칼춤이 아니라 그 당시 아주 그 수준 높은 예술적인 발레는 아니지만 현대 발레를 무대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는 대한극장에서 70mm로 돈을 3번씩이나 주고 가서 이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참 멋있었습니다. 이것도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무려 11개 부분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연으로 나왔던 샤크단,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 깡패 일원 중에 하나, 이제 둘째로 나오는 그 조지 차키리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 미국의 그 양키들은요, 약간 그 바다 냄새가 나는 그런 그 느글느글한 그런 맛이 나고요. 이 중남미 중에서도 또 괜찮은 그 카리브해의 멋진 사나이 조지 차키리스가 그렇게 나옵니다. 엄청 멋있게 나와요. 더군다나 거기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옛날 배우 중에서 몽고메리 크리프트라는 제하니 기타에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남자 배우 중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아주 완전히 미남보다는 약간 우울하고 로맨틱하고 고상한 그런 남자 배우를 좋아합니다. 여자 배우들도 물론 이렇게 뭐 볼륨도 있고 그런 거 좋긴 하지만 약간 뭔가 시적이고 몽상적인, 그러니까 환상적인 이상한 느낌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볼륨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평론가가 뽑은 최고의 뮤지컬 베스트 3를 얘기했습니다. 평론가가 누구냐고요? 접니다. 제가 사실은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모든 영화의 이야기를 하려면 사흘 밤낮을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짝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교양과 지식이 넘치는 TV 배호 추억의 영화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